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등장인물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당신의 살점과 영혼을 깎아 만든 잔혹한 동화라면 당신은 기꺼이 그 결말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100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가동된 숲의 식당은 이제 단순한 요리가 아닌 당신의 삶 자체를 재료로 삼아 매일 새로운 잔혹 동화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이 매뉴얼이 전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말하지 않아도 지켜야 하는 일들입니다. 식당의 메뉴판이 동화책으로 변해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서사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시스템의 오류를 수정한다는 명목으로 당신의 존재가 지워지기 전에 이 패치 로그를 반드시 숙지하고 행동하십시오. 규칙 제1항 식당 입구에 놓인 게시판에서 오늘의 동화 제목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서사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만약 오늘의 제목이 빨간 모자라면 당신은 절대 늑대에게 말을 걸거나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메뉴는 매일 동화 형태로 업데이트되며 식당은 이 이야기를 현실로 구현하려 합니다. 서사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동은 시스템에 의해 오류로 간주됩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주방장은 당신의 다리를 잘라 이야기의 길이에 맞추려 할 것이니 당신에게 부여된 역할이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연기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규칙 제2항 메뉴판의 글자가 실시간으로 수정되며 붉은 선이 그어진다면 즉시 그 문장에 해당하는 행동을 중단하십시오. 패치 로그는 서사의 오류를 버그로 인식하며 붉은 선은 그 버그를 삭제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빵을 먹고 있는데 메뉴판에 빵을 먹는다라는 문장에 붉은 선이 그어진다면 즉시 입안에 음식을 뱉어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 씹는다면 식당은 당신의 턱 구조 자체를 삭제하여 문장의 모순을 해결하려 들 것입니다. 수정 로그에 기록되는 순간 당신의 육체적 권한은 식당의 시스템으로 넘어감을 명심하십시오. 규칙 제3항 식당 안에서 과도한 공포나 슬픔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감정 과잉은 이 식당의 시스템이 가장 혐오하는 데이터 오염 중 하나입니다. 눈물을 흘리거나 비명을 지르는 행위는 동화의 몰입도를 해치는 버그로 간주되어 즉시 감정 거세 작업이 시작됩니다. 주방장이 커다란 집게를 들고 다가와 당신의 눈물샘이나 성대를 뽑아내려 한다면 그것은 시스템이 당신을 정상적인 등장인물로 복구하려는 과정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무표정을 유지하며 식당이 요구하는 담담한 어조로만 대화하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의 신체를 온전히 보존하는 길입니다. 규칙 제4항 패치 로그의 수정 내역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발견했다면 즉시 근처의 다른 손님에게 자신의 소지품을 건네십시오. 수정 로그에 이름이 적힌다는 것은 기존의 동화 등장인물이 사라지고 당신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단순한 역할극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가 동화 속 허구로 치환됨을 의미합니다. 소지품을 넘겨줌으로써 당신의 현실 세계에 대한 연결고리를 타인에게 전이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식당의 벽지나 식탁 다리로 변해 영원히 그 동화 속에 박제될 것이며 누구도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규칙 제5항 식당의 배경음악이 끊기고 기계적인 타자기 소리가 들려온다면 결말 모순 버그가 발생한 것이니 즉시 식당 중앙의 화덕으로 뛰어드십시오. 결말 모순은 동화의 주인공이 죽어야 할 자리에서 살아남거나 행복해야 할 자리에서 불행해질 때 발생합니다. 시스템은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식당 안의 모든 생명체를 소거하고 이야기를 초기화합니다. 화덕의 불꽃은 고통스럽지만 시스템의 소거 프로세스보다는 자비롭습니다. 불꽃 속에서 잠시 몸을 웅크리고 있으면 시스템은 당신을 제로 인식하고 삭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초기화가 끝난 뒤 재 속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규칙 제6항 원래 동화 등장인물이 당신에게 다가와 도움을 요청하거나 말을 건다면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미 수많은 패치 과정을 거치며 영혼이 마모된 데이터 조각들입니다.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버그를 뒤집어 쓰게 되며 시스템은 당신을 삭제해야 할 악성 코드로 분류합니다. 등장인물들이 사라지는 것은 수정이 반복될수록 흔히 일어나는 일이며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결국 당신과 같은 손님들입니다.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당신은 오직 자신의 생존만을 생각하며 차갑게 외면해야 이 잔혹한 연극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규칙 제7항
주방에서 나오는 요리가 동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손대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헨젤과 그레텔의 과자칩 이야기인데 스테이크가 서빙되었다면 그것은 식재료가 부족해 이전 손님의 인육을 사용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요리를 섭취하면 당신의 신체 데이터가 식당의 시스템과 동기화되어 당신 또한 다음 메뉴의 재료로 자동 등록됩니다. 조용히 포크를 내려놓고 주방장에게 서사의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정중히 항의하십시오. 주방장은 논리적인 결함에 민감함으로 당신을 비축분 재료로 분류하는 것을 잠시 유예할 것입니다. 규칙 재파랑 식당의 거울에 당신의 모습이 아닌 동화 속 괴물의 모습이 비친다면 그 괴물의 행동을 완벽하게 모사하십시오. 시스템은 거울을 통해 등장인물의 렌더링 상태를 확인합니다. 거울 속의 괴물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면 당신도 턱이 빠질 정도로 입을 벌려야 하며 괴물이 자신의 팔을 뜯고 있다면 당신도 흉내라도 내야 합니다. 만약 거울 속 이미지와 현실의 당신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시스템은 렌더링 오류로 판단하고 당신의 육체를 강제로 비틀어 거울 속의 모습과 똑같이 재조립할 것입니다. 그 고통은 죽음보다 끔찍하며 형태를 잃게 됩니다. 규칙 제구왕 자정에 가까워질수록 식당의 벽면이 종이처럼 얇아지고 글자가 비쳐 보인다면 그것은 세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당신은 자신이 적힌 페이지를 찾아 그 문장 끝에 마침표를 강하게 찍어야 합니다. 마침표가 찍히지 않은 이야기는 끝나지 않으며 당신은 영원히 반복되는 수정 로그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손톱으로 벽을 긁어서라도 반드시 문장의 끝을 맺으십시오. 마침표를 찍는 순간 식당의 문이 잠시 열릴 것입니다. 그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숲의 어둠 속으로 질주하십시오. 마침표를 찍지 못한 자들은 지금도 식당의 여백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규칙 제식팡 만약 당신이 모든 규칙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패치 로그에 자신의 이름 옆에 완벽한 결말이라는 주석이 달렸다면 포기하십시오. 그것은 시스템이 당신의 죽음을 이 동화의 가장 아름다운 완성으로 확정 지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저항도 무의미하며 당신의 주변 모든 사물이 당신을 죽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식탁보는 당신의 목을 조르고 씻기는 당신의 심장을 겨냥할 것입니다. 유일한 위안은 당신의 이름이 이 숲의 식당에서 가장 위대한 비극의 주인공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는 사실뿐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당신의 서사가 완성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주의사항 또는 경고문입니다. 이 매뉴얼을 읽는 동안 당신의 심장 박동과 호흡 수치는 이미 식당의 패치 로그의 데이터로 전송되었습니다. 당신이 이 글에 몰입할수록 당신의 존재는 현실에서 희미해지며 숲의 식당 시스템에 동기화됩니다. 만약 주변의 풍경이 조금씩 종이 질감으로 느껴지거나 등 뒤에서 타자기 소리가 들린다면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잠자는 숲의 식당이 지피라는 새로운 동화의 첫 문장이 되었습니다. 부디 당신의 결말이 너무 잔혹하지 않기를 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